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장하는 재,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요 내용은 우리가 보험 이론 배웠을 때, 그럴 때 이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담보위험은 약관에서 이제, 야, 이런 것을 보장해준다. 그런 것을 이제 담보위험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고, 비담보위험은, 이런 것은, 보험을 가입해도 보장 안 해줘요 하고 해놓은 거, 그렇게 기술해놓은 것을 뭡니까, 비담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요 이론서에 금년에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보상하는 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축재보험은 현재 아직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금년도에 이론서 발표되면서 뭡니까,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장하는 재로 이렇게 이제 조금 바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이론서를 만들었고, 요 구분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론서가 바뀌었으니까 이왕이면은 보장하는 재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뭡니까, 보장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보험금이 뭐 1,000만 원이다, 피해가 났어, 그럼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원도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이 보상하는 보장하는 재,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문제가 15점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꾸준하게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5점짜리로는 꾸준하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 12에서도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계지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기본적으로 자조화, 애각과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앞에서 우리가 보험 이론을 공부했을 때 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뭐죠? 예, 이것은 원래 보험에서 인수가 불가능한 뭡니까? 불가능한 뭡니까? 기본적 근원적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예,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농작물재보험에서는 자연재해를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뭡니까? 숙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화재 부분입니다. 화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화재보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뭡니까, 독립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판매하는 뭡니까,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재도 잘 봐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놓고 막 그냥 암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고력을 한번 발휘해서 딱 기억을 하시면, 야, 오랫동안 그냥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고, 또 문제를 풀 때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감자 화재 보장돼 주죠? 왜? 농작물이니까, 그죠? 근데 감자가 화재로 뭡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미약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에서 뭐 사고 발생도 적고 뭐 이렇게 손해 규모도 적다, 그런 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위험을 보유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보험 이론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크게 계약자들도 신경이 안 써요. 왜냐면은 사고 1년에 한 건 나는데 한번 피해 봐봐야 10,000원 정도 피해된다? 그러면 그거 보험 들겠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현재 NH농협 손해보험 입장에서도 이 감자나 이런 거 화재 보장해줘 봐봐야 별로 뭡니까, 크게 위험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으니까 다 그냥 화재를 보장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작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설물 같은 게 화재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예, 화재 발생 빈도는 적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시설물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그냥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규모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험 이론에서 공부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사고 발생 횟수는 적지만 손실 규모는 크면은, 그렇죠, 위험 증가, 즉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것을 뭡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 관리 방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죠? 해줘야 되는데, 이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딱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서에 이렇게 다음 이런 것은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을 딱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작물은 왜 이게 특약 화재를 보장 안 해주죠? 시설 작물도 그렇죠. 예. 시설물 안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설물이 불탔다 치면 시설 작물은 100% 같이 피해를 보는데 그 시설 작물은 화재 보장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반 농작물처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설 작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 공부를 해야만이 뭐 진짜 뭡니까?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는 자연재 조수에 뭘 보장해줘? 이런 걸 보장해줘. 이거를 시험 문제 낼 리는 만무한 거고요. 이 자연재 중에서도 보면 냉해도 있고 뭐 집중호우도 있고 태풍도 있고 우박도 있고 또 동상해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동상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뭡니까?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갖고 서리가 내리거나 이래가지고 뭡니까 과실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그게 이제 동상해의 그 정의예요. 그래서 대부분 야 동상해 피해 나면 어떻게 돼? 겨울에 동상해 피해 나면 아이고 피해 났어 보상해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약간에는 이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약한에서 이게 새로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도입된 이 내용이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손해평가사님들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에 해당이 안 되면 뭡니까? 보상하는 죄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해갖고 피해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 기준. 그렇죠? 요런 것들을 뭡니까?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고 요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2회 때.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제 제주도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이 아유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막 이러지만은 요것도 쫙 봐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겨울에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기간 중에서 뭐 한겨울이죠. 예. 밤에 영하 3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밤의 길이가 6시간 넘죠. 예, 그래 6시간이 지속되면 무조건 넣고 이 동상으로 인정돼야 된다니까. 아, 이거 기준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너도 나도 다 인정해주는 동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도 지역 외에는 뭐죠 그 제주도 지역에 그 강규를 많이 재배하니까 여기 이제 제주도 지역에 있는 계약자들이 많이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놓고 있고 제주도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잘 봐보시면 요거는 영하 용도인데 왜 까다롭지 그럴지 몰라도 48시간이 지속돼야 돼요. 아유,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뭐, 밤에 뭐, 영하 10도, 20도 된다 하더라도, 낮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0도가 넘어가요. 그렇죠. 낮에는 해가 뜨니까. 그런데 48시간이 0도 이하로 지속된다는 건 낮에도 0도, 영하권에 있어야 된다 치면은 진짜 이거는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건 뭐 문제로도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조사에 하지 말고도 이제 보장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병충해하고 이제 가격하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장해주죠. 가격하락 이제, 뭐죠? 동태지 위험을 보장해준다. 우리 앞에서 보험이론에서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론 공부할 때도 그냥 막연히 그냥 뭡니까? 문헌 그대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큰 틀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손해평가라든지 사회 어떤 뭡니까? 위치에서 딱 파악을 해버리면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병충해 부분은 뭡니까? 보장을 많이 안 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충해를 보장 안 해준다. 보장을 해주면 자연재해, 병충해, 화재, 조수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병충해 빠져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아주 눈꼽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요런 품목들에 대해서. 그런데 요것이 시험 문제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적어요? 굉장히 높죠. 금년에도 나왔죠? 예, 금년에도 감자하고 고추 1급, 2급 병충해, 공통되는 병충해 쓰세요 해갖고 거기 나왔는데 당연하게 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요. 요게 7종, 요 7개, 요것은 7회 때 이거 쓰세요 나왔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뭐 1과목에 뭐 단답형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죠? 병충해 피해를 보장을 해주니까 만약에 이런 보장 품목에 대해서 뭡니까? 보험사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병충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갖고 그것을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할 부분이 바로 이 과목의 계산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새로 이제 추가된 것이 가을 배추에 이제 그 물음병을 보장해 주는 것이 새로 이제 약간의 도입돼 갖고 현재 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음병도 제 재배학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뭐죠? 예, 무르고 타고 썩고 암이 발생해. 이게 그걸 뭐예요? 세균으로라는 병이죠. 예, 그 세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음병이 발생되게 되면은 보장을 해주는 걸로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요건 뭐 요 정도만 그냥 알면 될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 물음병이 결국 한자로 따지면 연부병이죠. 짓물러지니까 배추 짓물러지면 그 김장 담글 수도 없잖아요. 결국 다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보장해 준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 이론서에는 없는데 그 약간의 요 내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감자 같은 경우도 감자나 고추나 뭐 병충해 보장해 준다 하지만은 100%다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제일 뒤에 뭐가 꼽혀져요. 그렇죠. 병충해 인정 비율이 꼽혀지는 겁니다. 100%로 안 하고 뭡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1급일 때는 90%, 그렇죠. 2급일 때 70% 이런 식으로 꼽혀지고 고추 같으면 야 2급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 이렇게 꼽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최종 고만치만 피해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벼 같은 경우도 요런 그 흰줄 도깨새 몇벼 요 병충해 단독 사고로 피해를 발생했다. 이럴 때는 피해율이 만약에 80%, 90% 됐다 하더라도 몇 프로만 인정해 준다. 70%까지만 인정해 준다. 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현재 이론서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계산형 문제로 사실 이런 것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다못해 금년에 뭐 이렇게 뭡니까? 감자 1급, 2급, 역병, 그저 고추 역병 1급이잖아요.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그 수준 낮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손해평가사 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약간 있는 내용 무조건 다 그냥 이론서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같이 기술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추죠? 예, 고추. 역부 바탄세, 제시 담담, 뮤균진이. 이런 거 잘 봐보시면, 요게 이론서 제가 이론 교재 내용이죠? 예, 요, 뭐, 계산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필히 숙지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숙지해 나누면 일 과목에 우리가 그 단답형 문제 나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이 과목에서는 보험금을 과세요 할 때는 이것을 모르면 이게 1급병에는 70%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1급병인지 2급병인지 3급병인지를 모르면 이거를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몇 프로 곱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점짜리입니다. 이 암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 배추 새로 이렇게 제가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현재 그 약간에는 따로 뭡니까? 우리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감자 같은 경우도 뭐 1급이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인정비율 있잖아요. 예, 있는데 여기는 물음병만 보장해 주니까 이 물음병에 대해서 몇 프로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병충해 피해 입은 배추의 무게를 의미한다. 병충해 감사라 이래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리는 만무하겠죠. 왜냐하면 손해 정도 비율도 파악을 할 겁니다. 그죠? 병충해 피해 입어서 물음병으로 그게 10kg나 피해를 입었네. 근데 10kg 중에서 진짜로 어느 정도가 피해를 입었나 손해 정도 비율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이 과목에서는 출제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하여튼 금년에 제가 복숭아 세균 구면병 다시 한번 밀겠습니다. 12회 때는 복숭아의 세균 구면법 감순한 거에 갖고 뭡니까 보험금 과세요. 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과목에 가서 제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책에 있는 거 다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에 2024년도에 옥수수하고 보리가 새로 들어오고 2025년도 금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으로 약간의 기술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벼가 새로 도입된 거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적정사가수나 포복자만처럼 보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제는 무조건 넣고 벼농지에 가서는 무조건 넣고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건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재배하니까 가입도 가장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평가 하는 일거리는 엄청 많이 늘었다. 요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그것만 딱 눈에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유, 손해평가사님들 이제 드디어 뭐죠? 벼 수확기에 가면 진짜 엄청 바쁘시겠구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보험사고 났어요 하는 그 벼농지만 가서 수확량을 조사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고 났어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농가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수입 안전보장법은 뭐죠? 네, 그 실제 수입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해야만이 되거든요. 보험사고 나건 나지 않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생각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게 이제 뭐 가을무 중에서도 일반무예요. 뭐 알타리무 이런 건 아직도 가을무의 알타리무 같은 경우는 또 아직은 생산비 보장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좀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을배추, 가을무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비 보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그 피해를 구했죠. 근데 이제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구하도록 바뀌었고, 단지 이게 고랭지 배추와 고랭지 무는 아직도 약간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져 있지 않고 생산비 보장 방식이 돼 있어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가. 그런데 이제 지금 농업수입 안전보장 계약 또 같이 하도록 돼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좀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이론수 발표될 때 어떻게 이제 발표됐는가 그것도 한번 보겠지만, 아마 그 이론수 발표하는 분께서도 또 그런 거 다 뭡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또 짜집기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로 가지고는 문제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 갖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죠? 만약에 이게 뭐 농업수입 안전보장 계약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면 그 조건 갖고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이걸 암기하려고 그래. 농업소 안전보장품에 뭐가 있는가 막 두 문자로 막 암기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딱 이렇게 딱 이것을 공부를 할 때는 아이고,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 중에서 뭡니까? 품목으로 계약 가능한 과수 품목에 대해서 모두 기술해 보세요. 모두 적으세요. 그 품목을 모두 적으세요. 저는 출제위원이라면 그렇게 출제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가 있었나요? 여기 봐보세요. 포도, 예전 기존 상품으로는 포도만 과수 품목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귤 망감류가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포도, 감귤, 망감류 요 두 가지를 적는 것을 저는 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출제원이라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르게 딱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야, 이게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막 두 문자로 다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과수 품목 적으세요 하면 이거 과수 품목이 뭐가 있었지? 막 이래 돼버리거든, 시험장 가면. 그쵸? 그러니까 항상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동상의 정의 같은 것도 미리 야, 이거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봐버리면 야, 영하 3도 6시간 영하 0도 24시간 그냥 쉽게 딱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본단 말입니다. 야, 이건 나올 거야 라고 공부를 하니까. 그쵸?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과수 품목이 하나 더 추가됐구나. 나머지를 다 봐보세요. 논작물 바짝물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다 그 바짝물만 있다가 이제 보리가 작년에 들어왔고 금년에 벼가 더 들어오면서 논작물이 이제 2개가 된 거죠. 그죠? 대부분 다 바짝물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작물은 보리 벼가 지금 이제 돼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보상하는 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시설물하고 농업인 시설물하고 시설작물은 화재를 보장 안 해준다. 어이구야, 지금 봐보세요. 화재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렇게 끝내버리면 이제 뭡니까? 죽은 지식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상이 보장해줘요. 자, 이제 동상이 보장해주는데 그 동상이도 무조건 놓고 보장해줍니까? 아니다 이거지. 영하 3도가 6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0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만 보장해준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자연재해 보장해준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떨 때만 보장을 해준다. 또 단서가 또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자, 이제 다 보상해주냐?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읽어봐 보면요. 시설작물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되는 게. 예. 뭔 얘기인지 알죠? 잘 봐보세요. 자, 구조체 피복지는 농지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시설 작물에 피해를 입거나 버섯 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거만 되는 거예요. 시설물에 피해 없는 상태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그 시설물에 피해가 없었을 때 작물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돼야 돼. 한 50% 발생돼서 이거 그런 피해도 아니야. 그거는 보상 안 해준다. 이거 뭐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70% 이상이 발생돼야 돼. 근데 80% 정도 발생됐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다?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만 뭐다? 그거만 보장하는 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작물 재배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는 뭐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거 그건 보험 없어요. 피해가 아니에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는 거, 버섯 작물을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버섯 작물은 이런 거 무조건 안 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약간 있는 애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대로 딱 아시면, 하여튼 시설물에 무조건 피해가 있거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으면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되고 전체 작물을 재배를 포기했을 때, 요 때만 자연재해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상특보 관련재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죠? 기상특보 관련재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만 해주는 거예요. 다 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버섯은 안 해줘요. 버섯은 안 해주는 거. 단지 이제 뭡니까? 시설 작물만 그것도 요걸 해주는 거야. 버섯은 아예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만 되냐면은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은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키우죠. 그죠? 표고 원목을 딱 세워놔놓고 거기다 표고버섯을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확장난모 위험이라 갖고 요거 2번 3번 있죠. 요거 두 개에 대한 부분은 특약을 가입하면 요 조건이면은 뭡니까? 보장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요거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조수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조수의 부분은 이제 여기 돼 있죠. 피해가 없어도 조수의 손해는 보상해준다. 약간 변경됐다는 것이 뭐냐면, 약간이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시설 재배 농작물에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에는 원래 그 자연재해 조수에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만 해준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 조수에 보장해 준다고 해줘야지. 뭐야 이것저것 따져 막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에너지 농협 사람이 자기네들이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조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조세 피해를 입은 손해만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넣고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요 조건이, 이 단서 조건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게 7회 때 15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올 수 있는 게 딱딱딱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의 약관에서 하나 이제 또 새로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 아이고야. 뭐가 바뀌었는가 보면은 시설 작물 이제 보상제가 이제 추가됐어요. 하도 그냥 너무 짜잖아. 지금 잘 봐보세요. 이거 인천의 한주 소금보다 더 짠 거야. 자, 이제 조세 보장해 준다면, 화재는 보장 안 하더라도 자, 이제 조세는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놔놓고 이런 경우만 해준다. 그것도 뭐요? 시설 작물만 해주는 거예요. 버섯 작물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버섯 작물은 오직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버섯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것만 보장을 해줘요. 2번 3번은 안 해주고요. 그죠? 그런데 너무 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막 항의한 거야. 일조량 부족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는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햇빛이 많이 안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안에서도 뭐 조명도 켜고 하겠지만은, 일조량 부족으로서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재로, 보장하는 재로 이제 인정해주겠다 해갖고 새로 이제 지금 이제, 약간은 새로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있죠. 일조량 부족이 이제 여름에 일조량 부족할 리가 없죠.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겨울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겨울철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됐는데 이것도 보면 또 밑에 단서 잘 봐보세요. 보험 가입일이 1월부터 3월 사이인 경우, 그러니까 겨울철에 드는 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일조시수죠. 일조시수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햇빛이 비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조시수, 그죠? 햇빛이 비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측정기간이 15일 이하,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미보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보험 이론을 그 책에 있는 문헌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제 강의를 들은 분하고는 차이가 이제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거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된방암에 이거 역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갈 거예요. 보험 이론에서 우리가 역선택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도덕적 위태,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이런 거 배웠죠? 예, 시키면 1월달부터 3월달에 야 햇빛이 안 비칠 때, 요럴 때 계약을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 겨울에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라면 어떻죠? 아이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시설 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나 보험 들어야지 이렇게 드는 거야. 시키면서 아이고 나 이거 안 결렸을지 몰라. 야 혹시 모르니까 암보험 먼저 체결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도가 보험 가입일이 1월부터 3월 사이인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렇게 뭡니까 역선택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예. 그 일조시수가 15일 이하, 이렇게 15일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해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도 쉽게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무조건 보장은 해주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일정한 부족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은 해주되, 1월부터 3월 사이에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조시수가 15일 이하인 경우, 예, 지똥만큼 이렇게 요래되어 있는 경우는 보장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규정이 뭐냐면 우리가 아마 이 과목의 적가전종함 2차 공부해 보신 분 알지만은 적정사가수 공부할 때 1조 뭐죠? 일소피해죠. 예, 일소피해가 이제 저가 착가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만 인정해주고 그 이하인 경우 6% 이하인 경우는 피해로 인정 안 해주겠다. 일소 피해 감수 감실수로 산정을 하지 않겠다. 0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결국 뭐죠? 요 내용하고 상통하는 거죠. 그죠? 너무 조금 이렇게 측정기한이 너무 이렇게 적었을 때는 당연하게 이거는 역선택이 있는 거죠. 예, 햇빛이 별로 안 비쳤을 때 만약에 그 뭐죠? 재해가 나. 15일 이하면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역선택 반지 조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투기한 거고 그쵸?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장하는 재 쪽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워낙에 이제 그 적어도 5점 문제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보장하는 그 재 중에서 좀 특정한 거, 좀 특이한 거 그런 거 좀 살펴보고 그러면 또 어떤 걸 보장 안 해주지? 예,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